한번 시간 치맥 한번 드시자고 거기서 이제 날을 잡고 예, 수일 내에 이제 치맥을 했는데 거기서 반했어요. 포인트가 네. 세금 계산서, 세금가에서 메일로 주는 게 아니라 프린터로 프린트에서 가져가야 되고, 가져가고 그다음에 치맥, 치맥 그다음 4시간. 4시간.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을 다 살아보지 않았냐. 나는 그래서 이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 첫마디가 휠체어 타? 이러는 거예요. 휠체어 타. 휠체어 타면 안 된대요. 자, 오늘 또 썰준에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아름다운 미모의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자,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미모의 게스트. 네, 저는 소소한 소통에서 일하고 있는 백정연이고요. 저희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진짜 예쁘시네요. 아, 목소리가요? 네. 네. 평소에 네. 초능력이 있으시고 아. 우리 목소리만 듣고 나이, 키 이런 것들 아, 다 네. 몸무게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몸무게도 가능합니다. 아, 물어보지 않겠어요? 28. 아, 네, 정확하시네요. 아, 예. 키는 165, 아, 예. 몸무게 43.7 정도. 아, 네, 모든 게 다 정확하시네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미랄. 그 소소한 소통에서 네. 뭐 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소소한 소통은 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쉬운 정보를 만드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3명이 쉽다는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지식 수준도 다를 테고, 네. 인지도 다를 테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3명만 봐도 기준이 다 달라서 사실 쉬운 정보가 뭐다 네. 정의 내리기 되게 어렵긴 한데 네. 발달장애인 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정보는 굉장히 다양하죠. 휴대폰으로 네. 보는 뭐 날씨부터 뉴스, 식당에서 보는 메뉴판, 뭐 지하철 안내 표시, 뭐 다양한 정보가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정말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직업병이죠, 알기 뭐. 쉽게, 네. 승준쌤한테는 이렇게 조금 좀 되게 쉽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한테 저- 좀 높게 이렇게 아, 두 분의 네, 그렇게 저는 차이를 제 때는 두고. 이렇게 네. 미적분 같은 거 인용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게 편하게 들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우리 대표님이 장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비장애인이. 네. 그쵸. 근데 어떻게 우리 대표님은 발달장애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 생각해보면 네. 제가 이제 학부 전공이 사회복지예요. 아.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4년 동안 한 장애인 시설에서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을 했어요. 4년 내내요? 4년 내내요. 발달장애인을 처음 이제 가까이 본 아. 거였고요. 그러면서 일단 그 봉사활동이 즐거웠어요. 즐거웠으니까 4년 내내 했겠죠.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도 해보고 청소년도 해보고 했는데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저의 적성이라는 걸 알고 처음 이제 취업할 때부터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에서 시작을 아니 했고요. 저는 태어나서 장애인이 적성에 맞다는 말을 이렇게 대충 막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장애인이 적성이다. 예, 여튼 장애인 복지가 적성에 맞아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첫 직장에서도 장애인으로 시작을 했고. 장애인. 자막 네. 자막 자막 잘 써주셔야 잘 써주세요. 네. 장애인 복지에서 네. 시작을 했고. 이게 본인은 굉장히 천직에 맞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다른 시선이나 네.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아. 겪게 된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계속 이제 고민하고 해결되지 않는 게 우리가 만든 게 정말 쉬운가. 아,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쉬워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두에게 쉬운 거는. 근데 최대한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하고 있는가가 네. 계속 고민되고 성찰하고 그래서 세상에 이제 쉽게 바꿔서 짠 내놓을 때마다 되게 긴장해요. 또 너무 쉬워서 도움이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로서의 완성도도 있으면서 쉬워야 되니까 이제 그게 고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대표로서의 이제 어려움은 뭐냐면 이 사회복지 쪽에서 컨텐츠를 돈 주고 사는 문화가 없어요. 맞아요. 저 무료로 배포하는 것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인 줄 알고 전부 네, 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비즈니스로 푸는 거라서 어쨌든 네. 저희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책정해서 받는데 이걸 고객들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없거나 너무 낮아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는 10,000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5,000원을 받기도 되게 어려운 구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4년이 됐는데 5년 차가 접어들었고 이 시간까지 망하지 않은 것만으로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수어 통역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코로나 방송도 수어 통역 이렇게 절반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고 점자도 이제 많이 부족하겠지만 점자는 투표할 때 공보물도 점자로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네. 발달장애인도 당연하게 이걸 쉽게 알려줘야 맞아요. 돼라는 사회가 될 수 뭐 있도록. 이렇게 뉴스 방송도 네. 발달장애인 뉴스 방송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뉴스 보다가 어려워서 이거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런 걸 열심히 이제 알려드리는 일도 하겠지만 사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 소소한 된다고. 방송국도 하나 여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할 일 너무 많네요. 네. 미랄. 우리 대표님 남편분을 언제 처음 뵀냐면 몇 년 전죠. 제가 이제 장애를 입고 나서 척수장애 협회를 갔을 때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뵈셨어요? 네. 네. 그래서 같은 척수장애인이고 휠체어를 타지만 직업생활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그 무엇보다 남편분이 되게 미남이세요. 얼굴. 미남이시고 그냥 미남이 아니라 되게 네, 이렇게 부드럽게 또 자상하게 생기셨잖아요. 네네. 일하다가 만났어요. 네. 일하다가 이제 이룸센터라는 그 장애인 단체가 많이 네, 모여 네, 있는 네, 데 네, 네. 있잖아요. 거기서 네. 그 협회 연구 담당자도 아니고 세금 계산서 발행 담당자였어요. 세금 계산서를 그냥 그거 메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프린트해서 가져오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때 눈치를 못 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가면서 인사를 했죠. 인사를 하다가 한번 시간 치맥 한번 드시자고 거기서 이제 날을 잡고 예, 수일 내에 이제 치맥을 했는데 4시간인가 한정소에서 얘기했는데 4시간이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반했어요. 포인트가 네.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메일로 주는 게 아니라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가져가야 되고, 가져가고. 그다음에 치맥, 치맥. 그다음 4시간. 4시간. 그리고 대화거리를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대화거리는 네, 준비하고. 근데 그 4시간 대화 중에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게 네, 뭐냐면 보호지네요. 네. 30대 초반에 휠체어를 타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에 여행 갔다가 갑자기 이제 척수염이 생겨서 휠체어 타고 급하게 귀국하고 그때부터 이제 척수 장애인이 된 거예요. 30대. 네, 30대 초반에.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그 장애인이 된 게 어떠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행운이라고 생각한대요. 그게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을 다 살아보지 않았냐. 나는 그래서 이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겪어도 되게 힘들지 않게 잘 헤쳐나가면서 살 수 있겠다. 너무 이제 정신력도 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다. 제가 7월에 이제 연애 시작해서 7월에 결혼했거든요. 딱. 네. 누가 제가 먼저. 어. 저희 남편은 네. 이제 결혼은 인생의 계획이 없었대요. 네. 근데 저는 인생의 계획이 결혼은 결혼이 인생에 중요했거든요. 계획이 없었다고 얘기했던 거군요. 너로 인해 내가 변했어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아. 여자한테 느낌 있죠. 네. 오케이. 네. 저는 사실 제가 한 선택이라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처음 보여줬어요. 네. 처음 이제 소개를 했는데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장애인이야를 얘기를 죽어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루 전날은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네.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서로에게 그렇죠. 예의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진짜 하루 전날 용기를 내서 제 방에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근데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해. 그랬어요. 그때 저희 엄마 첫 마디가 휠체어 타? 이러는 거예요. 휠체어 타. 휠체어 타면 안 된대요. 전동 휠체어. 가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그렇죠. 어떻게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휠체어 타면 안 돼.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희 엄마가 딱 만났는데 1시간 정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헤어질 때까지 한마디도 반대한다 헤어져라라고 안 하시고 아빠는 반대를 좀 할 거다. 마음을 잘 먹어라. 이렇게 하고 갔어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제가 와 엄마가 됐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 그리고 집에 있으면 사실 같이 있으면 장애 비장애 이 사람이 휠체어 탄 것도 언제 있거든요. 그냥 네. 그게 되니까 그래서 막상 살아보면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지금 집안일을 엄청 잘해요. 근데 만약에 비장애인 집안일이요? 집안일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막상 살아보면 크게 차이 없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 가족의 반대는 현명하게 조금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에 한번 가족들, 장애인 가족들을 간접 장애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애를 해서 아니면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자발적 장애인이라고 불러요. 저는 왜냐면 장애인이 느끼는 거를 네.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어떤 장애인이 불편한 것은 장애인의 친체보다는 네.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시선 이런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장애인이 되신 거예요, 적성에 맞게. 와, 저는 네. 사실 오늘 오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RTV 모니터링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간접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저는 처음 들으면서, 와, 이분 진짜 표현 진짜 신선하면서도 되게 공감 가게 하신다는데, 자발적 장애인 더 공감이 그렇죠. 되네요. 이걸 자발적으로 적성에 네. 맞추셔서 저분은 공채 장애인이시거든요. 아, 공채. 저는 공채. 아, 네. 공채구나. 네.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 오늘 깨달은 건 내가 결혼을 못한 건 장애 때문은 아니구나. 미랄.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삶을 네. 누구나 생각을 한 번쯤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닐 텐데 네. 이렇게 살아오는 네. 지금 스스로 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일단은 뭐 비범한 선택 뭐 이런 거라고 하면 저희 남편과 결혼한 것과 이제 뭐 창업을 한 이런 네. 것들이 될 텐데, 사실 저희 남편하고 결혼하고 1년 동안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정말요? 예, 저 이혼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끝나가는데 지금. 차에서 내리고 짐이 엄청 많았는데 저희 남편이 그때는 서로 둘 다 되게 그런 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도 최대한 짐을 올리고 내가 밀고 뭐 이런 노하우가 그때는 없다 보니까 혼자 저희 남편은 가고 제가 진짜 이렇게 양손에 어. 들지도 끌지도 않은 짐을 들고 터벅터벅 가는 그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서럽죠.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네. 그게. 지금은 짐 가지고 막 둘이 뭐 즐거워요. 뭐 그거 무거운 거 드는 것도 별것도 아니고 이분한테도 최대한 넣고 그래, 할 네가 수 앉아가니까 있고. 네가 들어. 맞아요. 무거운 건 얘가 들고 못 드는 건 내가 들고 막 그렇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창업을 하는 것도 저희 남편의 선택과 결정 덕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데 사실 너 그만둬야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줬어요. 너 너무 힘드니까 그만둬라. 근데 그 그만둔 선택 때문에 이제 창업을 했었던 거라, 약간 사실 저희 남편을 위한 방송 같은데 그냥 이 모든 결정에 저희 남편이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소한 소통이란 이름도 저희 남편이 지었어요. 그쵸? 네, 네. 네. 그 원래 대표님이 생각하시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당사자는 비범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네, 했지만 네. 남편분,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알아보기 네. 잘 알아보지 못하는 대단한 분을 만나신 것도 네. 그 보는 눈에 대한 대단한 그쵸, 능력이고 그쵸. 또 네. 소소한 소통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신 것도 네.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기서 무슨 즐거움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네. 본인의 어떤 결정으로 찾아내신 거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비범하시고 충분히 감사합니다. 탁월하시고 충분히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라고 제가 네. 감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지금 대표님과 또 이 남편분과의 이 결혼 생활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의 어떤 축소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제 들면서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가까운 정말 미래라고. 그래야 되겠죠.